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진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네요. 사실은 네. 처음은 아니고 어제 제가 네. 김도우 전문가님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네. 항상 복도에서 인사만 하다가 이제 맞아요.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평소에 전문가님 방송을 보면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되게 카리스마 있게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 좋게 표현해 주셨네요. 네, 좀 단어를 네. 골라봤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전문가님이랑 같이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저도 혼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 혼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원래 아무나 이렇게 뭐 길 가다가 붙잡고 혼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많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혼이 나도 기죽지 않고 방송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이제 오늘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시장 전망치보다 양호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좀 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단기 고점 만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을 기다렸던 만큼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확진자 수가 확실히 좀 꺾인 것 같고요. 그리고 완치자 수가 이제 확진자의 거의 한 60%에 가까운 수치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로나19는 어차피 종식될 것이다라고 봐요. 뭐 이제 앞으로 꾸준히 깔릴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제는 그게 지금처럼 갑자기 충격적이거나 이러진 않고 점점 천천히 그냥 계속 지속되는 우리 독감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독감도 그렇잖아요. 처음 발견했을 때는 어머 이게 뭐야 했지만 지금은 독감 걸렸을 때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냥 나오는 그리고 이슈가 되지 않는 정도잖아요. 독감이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처럼 코로나19도 저는 잠시 일시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뿐인 거지 이후로는 그게 점점 좀 식어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식어가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과 그 두려움들이 많이 거치고 났을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 것인가인데요. 실적이 의외로 견조하다라는 것은 저는 환율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시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서 그 환율 1,300원대에서 수출을 하게 되면 역시나 영업이익면이라든가 우리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률, 좀 이익률을 좀 방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차익에 의해서 조금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수요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분기는 어차피 안 좋을 걸 알았는데 의외로 좋다가 나왔다면은 2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금 완전히 오리무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이제부터 2분기가 실적이 뚝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2분기부터는 지금 생각보다 좋았던 실적만큼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이제 4월이고요. 그리고 5월과 6월이 지나야 2분기가 끝이 나는데 이 4, 5, 6월 달에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코로나19 여파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이 나온다는 것이 저는 마냥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4월, 5월, 6월이 또 살얼음판이기 때문에 어차피 살얼음판을 걸어갈 거면은 아래쪽에서 조금 버텨주는 게 좋은데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리게 되면은 역시 좀 큰 조정을 예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지난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은 1900포인트가 지난 저점이었거든요. 작년 8월 달에 저점이 1900포인트 언저리인데 저런 저점이 무너지고 나면은 다시 올라올 때 그런 저점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게 지지선이자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900포인트를 단기 고점으로 인식을 한번 해볼 때 1800포인트까지 왔다는 것은 단기 고점에 거의 다 와간다라는 거죠. 그럼 매도를 노리고 계시는 분들은 1800포인트부터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히 현금화를 하시면서 팔아내야지만 조정을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주 내도록 그리고 지난주 내도록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금화를 해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최대한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더 좋은 가격에 다시 살 수 있고요. 또는 더 좋은 종목을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거나 또는 종목 교체를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등이 나올 때 1900포인트 언저리를 고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종목도 결국 시장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종목이라고 피해갈 수 없어요. 삼성전자는 어때요? 현대차는 어때요? 일진머티리얼즈는 어때요? 이게 아니라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1900포인트를 고점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금화를 시켜놔야 한다. 그리고 현금화를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중이라도 조금은
줄여놔야지만 아래쪽에서 다시 사서 매수가를 낮추거나 또는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단기 고점 만들고 나면 크게 빠진다면 1600포인트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 또는 17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조정을 조금 기다리는 전략으로 지금 현금화가 맞다. 그리고 역시 4월, 5월, 6월을 조금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2분기를 조금 집중하자. 1분기 실적은 이미 볼 필요가 없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코로나 우려는 1분기에 가장 크게 나왔고 이제 4, 5, 6월 2분기가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810선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900포인트를 단기 고점으로 둘 가능성이 있고 다시 한번 1600이나 700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꾸준한 현금화 전략 필요하다는 말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장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정말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대우부품 네. 2145원에 20%입니다. 네, 대우부품 2145원에 20%라고 하셨네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올해 들어서 사신 건가요? 예, 코로나 막 들어가고 할 때, 막 떨어지고 할 때, 그때 한 2번 나눠가 샀는데, 네. 그러고 또 떨어지는데 투하 매수를 해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못했거든요. 네. 오늘 우리 문현진 전문가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추가 매수 할 수 있는지 그럼 어느 가격대에서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여부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대우부품 2145원에 20%라고 네. 하시는데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면서 추가 매수 여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지하철을 탈 때 지금 내가 타야 되는 지하철이 있는데 그게 문이 닫히고 출발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 문을 열고 철로를 따라서 뛰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야 될 때 해야지 지금 하겠다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혼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왜 해라 할 때 안 하고 이제 와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1,400원까지 아니요, 빠졌을 때 제가 방송을 보셨다면은 꾸준히 해라 했는데 그때 무서워서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전문가님, 네. 지금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팔아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어느 가격대에서 해야 될지 혼나니까 기분 나쁘죠, 그죠? 아니,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하면 안 돼요. 전문가님 그리고 너무 지금은 좋아합니다. 네, 지금은 매도를 네. 진행하시고요. 매도요? 지금은 매도를 천천히 저는 진행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예. 2만 원, 2,000원대부터 해서 2,140원대까지라고 한다면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매도해야 되는 시기고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사지 않는 게 좋겠다. 지금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사시거나 저는 신규 종목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면 역시 1,600원대 이하로 밀려준다면 그때 들어가는 게 좋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추가 매수니까 일은 저질러 놨는데 내가 잘못한 건 모르겠고 앞으로 추가 매수는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발전이 없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왜 지금 추가 매수를 못했는가를 우리가 되새겨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야지 다음번에 이런 위기가 오거나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갈 때 겁먹지 않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이렇게 올라올 때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배워야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지. 저 때는 추가 매수 못한 건 지나간 일이니까 됐습니다. 이거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저렇게 빠질 때가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추가 매수하기엔 제일 좋은 시기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많이 방송에서도 배웠습니다. 추가 매수 하라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저 때 지금 1,600원 이하로 빠지고 있던 저 시기에 추가 매수했다면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아쉽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예. 어쨌든 추가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빠지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는 본전이라든지 저는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정리를 하셔서 그 현금을 가지고 이제는 좀 제대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 예. 아시겠죠? 그럼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렇죠. 이 종목은 1,600원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면은 그냥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 거 아니다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잘 감사합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대우부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이제 손실 조금 나더라도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라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항상 올라오는 유튜브에 단호박이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WN주에
네, W게임즈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53,000원에 20%예. 네, 53,000원에 20%. 예.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니,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 싶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W게임즈 53,000원에 20%라고 하시는데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져갈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혹시 어제 사셨어요? 아니, 예. 좀 그럼요. 오래됐습니다. 아, 좀 오래되셨어요? 예.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저는 좀 더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올 초부터 해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 초까지 계속 좋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게임주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사면 되는 종목인데 지금 내려갈 때 더 못 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본전이 온 거예요. 그죠? 네, 그 말씀을 최대한 아껴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지금은 결국은 어차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들고 가셔도 좋고, 그리고 올 연말까지 게임주는 아마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네. 할 입장은 안 되고 어디까지 좀 이 걸려요. 어디까지 그 만약에 연말까지 들고 갈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급한 예. 돈이시거나 빼야 되는 돈이라고 한다면 예. 저는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5만 원이 밀리게 되면 그냥 바로 정리하시는 의견을 드릴게요. 아, 예. 네, 5만 원 밑으로 밀리게 되면은 바로 손절하시고요. 5만 원 밑으로 안 밀리면은 다시 올라가서 6만 원, 6만 5천 원 갈 수 있는데 그냥 필요할 때 돈을 팔고 나오세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예. 예, 우리가 목적 자금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돈 필요할 때 빼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먼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으로 주식하지 말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평생 안 빼도 되는 돈으로 주식을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그 네. 비중이라던가 투자 금액 조절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 5만 원 이하로 밀릴 때 손절, 올라갈 때 6만 원대에서부터는 그냥 필요하실 때 빨리 돈을 빼자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W게임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장기적으로 못 가져가신다면 일단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5만 원이 빠지지 않는다면 6만 원대에서부터는 필요하실 때 빼시라는 그런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투자 금액이나 비중 잘 조정해 보시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로보스타요. 네, 로보스타 매수가랑 비중은요? 19,100원 30%요. 네, 19,100원에 30%라고 하시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사신 건가요? 아니요. 예전에? 예, 예전에 샀다가 네. 최근에 되게 조금씩 사가지고 잠깐 낮춰놓은 거예요. 아, 네네네. 그러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얘를 어디 정도까지 끌고 가서 손절을 할 수 있는지가 제일 걱정이라서. 손절을 네. 하더라도. 네, 지금 아무래도 손실이 좀 나고 있다 보니까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로보스타 19,100원이고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를 꾸준히 해오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보스타는 애초에 사셨을 때부터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종목이었어요. 일단 2018년에 급등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자리로 잡지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직장도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이게 딱 그래요. 로보스타가 정착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 종목이에요. 우리 집으로 친다면 월세만 사는 사람들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전세라던가 내 집 마련해서 사는 사람들 어쨌든 오랫동안 거기 있을 수 있지만은 월세로 산다던가 이러면은 언제 빨리 이사 또 해야 되나, 또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그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생활이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고 계속 이사를 통해서 자꾸 옮겨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집 마련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로보스타가 딱 그래요. 이거는 지금 자리도 잡지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을 샀으니까 당연히 괴로운 거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얘는 내려갈 길 가는 거고 자기 갈 길 계속 이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보스타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반짝 반등 나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봐요. 19,000원대까지 올라가려면은 최소 일단 올해 말까지는 최소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때가 됐고, 그리고 이거는 LG전자가 대주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간다면 우상향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 방향 전환까지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여유가 있다면은 올 말까지 그냥 들고 가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유가 없다면은 이제 전략을 좀 짜서 손절하는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차로는 15,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역시나 지난번에 저점이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15,000원짜리가 왔을 때 비중을 줄일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5,000원짜리가 오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기서 손 더 이상 대시는 건 난 좋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추가 매수도 별로 좋지 않다 생각을 하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더 사는 건 별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내버려 뒀다가 15,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전화를 주시고 조금 길게 시간을 잡아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로보스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이 로봇 관련주들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보실 수 있으면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시라면 15,000 정도 왔을 때 비중 축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까 이때가 오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사마 알미늄이요. 네, 사마 알미늄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제가 저 계속 떨어질 때 사갖고요. 네. 평균이 3,700원 정도 돼요. 네. 제일 비쌀 때는 4,300원이고, 적게 살 때는 3월 19일 날 2,700원에 샀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비중은요? 이걸 네. 제가 어떻게 좀 더 사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한 20% 정도 돼요. 네, 비중은 20%. 그러면은 4,000원대에서 샀다가 점점 이렇게 낮추신 건가 봐요. 그쵸? 예, 네. 네, 그럼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사마 알미늄이고요. 매수가 3,7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다시 단가를 좀 낮춰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들고 가시게 되면은 아마 이상급등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탄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좋고, 목표가를 그냥 4,500원에서 5,000원까지 조금 잡고 대응하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릴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밑으로 빠진 게 약간 의미 없이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바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매수가 언저리까지 다 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이제 바로 수익이기니까 더 이상 뭐 추가 매수 필요 없다. 그냥 보유하셔서 한 6개월 정도 가져가시면서 목표가를 4,500원에서 5,000원까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2,600원 이하에서 한번 그 2,700원이나 2,600원 지난번에 추가 매수 하셨던 자리 있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 밀려준다면 그때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서 매수가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그냥 올라올 때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6개월 정도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사마 알미늄이었는데요.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필요 없고 한 4,500원에서 5,000원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이때 수익 실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유인택이요. 네, 뉴인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1,380원이요. 네, 지금 수익 중이시구나. 네, 그쵸? 1,380원인데? 1,380원이요? 예. 네, 비중은요? 비중은 20%인데 이게 감자가 들어가가지고. 네. 네, 그러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 종목이 좀 올라갈려나 어쩌나 싶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바로 예.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뉴인텍이고 매수가 1,38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앞으로의 네. 전망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1,380원 맞으세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1,380원 사가지고 감자가 들어갔어요. 1,380원에 사서 감자가 들어갔다고요? 예, 예. 지금 감자에서 매수가가 조정이 되지 않으셨나요? 조정이요. 네, 조정돼서 아마 1,380원이지 않을까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제가 전략을 짜드릴 수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매수가가 아마 조절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 예.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감자됐는지 제가 확인하고 이러면은 지금 상담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매수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예. 유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는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회사가 감자를 한다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재무제표를 개선한다라는 말은 안 좋았던 재무제표를 좋게 바꾸기 위해서 감자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매수가 조절을 다 해주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의 투자했던 금액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1,000만 원 투자했다고 했는데 1,000만 원 투자하고 감자했다. 그래서 내 돈이 줄었다.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래요. 감자해도 내 돈은 그대로예요. 1,000만 원치 그대로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치라고 했을 때 10,000원짜리를 1,000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1,000원짜리를 10,000주를 가져도 1,000만 원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 예, 예. 그렇게 수량도 조절해주고 매수가도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감자를 예. 했을 때 그렇게까지 겁먹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예. 지금 감자한 이후에 수익 중이라면 저는 굳이 뭐 오래 들고 가실 필요까지는 없고 지금 수익 중이기 때문에 1,800원짜리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 파는 게 낫다 생각을 하고요. 만약 손실 중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서 2,200원대가 지금 고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2,200원대가 됐을 때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은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매수가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다시 전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요? 네, 왜냐하면 예. 이게 내가 얼마에 들고 있냐에 따라서 그 상담이 달라져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매수가가 네. 중요하지. 유인텍이라는 종목만 봤을 때 좋은 기업 맞거든요. 아,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좋은 기업은 맞으나 10,000원에 들고 있는 사람한테 상담하는 내용하고 60,000원에 들고 있는 사람한테 상담하는 내용은 달라요. 예, 예. 네, 아시겠죠? 예, 예. 네, 그래서 아, 유인텍이라는 멘토님. 종목 매수가 확인하고 전화를 다시 주세요. 예, 멘토님 존경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접시가에서 몇 번 봤어요. 아, 부산 적십자에서 보셨나요? 예, 부모님까지 다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예. 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전문가님 팬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이 유인텍 종목만 봤을 때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수익이냐 손실이냐에 따라서 대응법이 다르기 때문에 매수가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녹십자요. 네, 15만 녹십자. 5천원에 10% 샀는데 어디 얼마까지는 올라갈란가. 어째 오늘 또 빠지네요. 어저께 좀 잘 올라가던. 네, 어제 올랐다가 오늘 또 빠지고 있는데 이거 그럼 네. 언제 사신 거예요? 고요. 좀 오래됐어요, 전혀. 아, 이번에 사신 게 한 아니라? 2년, 네. 한 2년 넘어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수익을 챙기지 못하신 것 같은데 어떤 네. 점 궁금하세요? 아니, 뭐고, 거시기 보면, 뉴스 보면 괜찮게 나오는 것 같던데, 또 네. 빠지더라고요. 빠지는 이유도 궁금하고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녹십자 15만 5천 원의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주챔쇼를 한 4년, 5년 해오면서 뉴스 좀 믿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 믿는 버릇을 못 고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뉴스가 나왔을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뉴스에서 좋다 하면은 팔아야 팔 수 있는 최고의 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에서 좋다고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15만원까지 급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뉴스가 오늘은 좋다고 좀- 나왔으니까 네. 지금부터 더 간다가 아니라 뉴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얘가 15만원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11만원 있다가 올라왔죠. 그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팔아야 되는 시기예요. 우리 남자들도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혹시 따님이나 아드님 있으세요? 네. 우리 부부감을 이렇게 찾는다고 할 때, 저기 아무 백수인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시키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백수가 대기업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알게 되면 어때요? 좀 달라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뉴스라는 게, 그 소식이라는 게, 정보라는 게 알려지는 그 순간 가장 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백수일 때 우리가 잘해가지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대기업 사장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알고 봉 잡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기업 아들인 걸 알고 접근하려고 하면은 접근이 안 돼요.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녹십자 같은 경우도 11만 원에 있었을 때는 뉴스가 없었던 기업인데 이제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해서 15만 원 왔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요? 네. 어떤 거요? 오늘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뭐 20% 백신 약 그러니까 20%. 그것 때문에 급등을 했다 이 말이라니까요. 아니 어저께는 그게 뉴스가 없었는데 오늘 이해가 안 나오더라고요. 되세요?
네. 아니.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아까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만 빠져서 내가 그래서 지금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냥 뉴스가 나오면 팔아야 될 때라니까요. 아니, 어저께 뉴스 나와서 몰랐는데. 시청자님. 뉴스가 괜찮게 나왔잖아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좀 됐어요. 됐는데도 아직까지 뉴스의 이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잘 공부 한번 해보시고, 지금 제 말이 뭔가 믿기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상당히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데 전화 하셔서 원하시는 대답을 들으세요. 이해가 아니요, 되세요? 원하는 대답이 그러니까 지금 아니고. 저는 이게 뉴스가 나올 때 팔아야 된다라는 주식의 기본과 이치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시청자님 그럼 계좌가 녹십자가 좀 또 빠질 수가 긍정적으로 있어요? 또 빠질 바뀌기가 수가 조금 있어요? 힘들어요. 그럼 이해가 더 되세요? 빠질 수가 있어요? 네. 네, 저는 아니, 지금 매도 의견 네. 드릴 거고요. 지금 매도 의견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기 싫으실 거예요. 뉴스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 종목에 사랑에 빠졌고 뉴스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지금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전 개인적으로 지금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든 전량 매도 하시든 뉴스 나올 때 팔아야 한다. 저는 이게 저의 투자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 의견 드릴 거고, 만약에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신다면은 올바른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까지요?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네, 매도 의견 드립니다. 네. 네. 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좋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긴 했지만 이미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이 빠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청자님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일단 전문가님은 매도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넷패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31,300원에 40%. 네, 31,300원에 40%요? 예. 네, 이것도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어제 매수했어요. 어제 매수를 하셨구나. 그러면은 뭐가 궁금하세요? 예,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가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상담 연결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넷패스고요. 매수가 31,300원, 비중은 40%. 어제 바로 네. 매수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시간이 아직까지 상담 시간 좀 많이 남았는데, 오늘 상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빠져 있을 때 올라갈 거다,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위로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네. 올라왔을 때 떨어질 거다, 팔아라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과 헤어져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매도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 뉴스가 나왔을 때 팔아야 된다, 좋다 할 때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을 이해시키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지금 수익이 날 것 같은데 팔아라고 하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지난번 3월 달에 이렇게 떨어져서 통화 스와프를 했을 때, 지금부터 시장이 바닥입니다 했을 때, 아니 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쟤는 올라간다 그러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아마 의견 다툼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스타일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필요한 대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뚝심 있게 항상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의견 다툼이 좀 많을 건데,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불쾌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더 올라갈 거라고 계속 믿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올라갈 거라고 믿을 때 팔아야 된다. 그 말은 지금 시청자님도 넷패스 어제 사셔가지고 오늘 올라갈 거라고 보고 사셨을 거고,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팔지 못할 건데 난 팔아라 할 거예요. 아, 파는 게 나은가요? 네, 지금 아마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사셨겠지만 저는 그걸 무너뜨릴 겁니다. 지금 파세요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아마 팔기 싫으실 테지만 저는 지금 매도, 지금 팔아가지고 조금 더 좋은 가격, 조금 더 조정이 들어가거나 조금 더 좋은 종목이 있을 때 저는 사는 게 좋다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이거는 네, 저는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닌가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보면은 왜 팔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이 회사 좋은 거 아닌가요? 더 가지 않을까요? 좋아서 샀는데 왜 너는 팔아라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지금 진행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예, 이해가 되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예. 회사인 건 맞아요. 예. 근데 시장이 더 안 갈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고 크게 빠질 위험이 있다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예, 좋은 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네시스 G80이라는 차가 새로 나왔어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좋은 차인 건 맞고 비싼 건 맞아요. 근데 그 차를 지금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조금 할인해 줄 때 사는 게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현명한 이거 투자는 우리가 가격이- 좋은 가격에 사는 거지 이렇게 비쌀 때 혹해가지고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매도하시고 좋은 가격에 좋은 종목을 다시 사자라는 의견. 시장이 한번 밀릴 것 같으니 밀렸을 때 다시 들어가자. 아니면 올라가는 걸 확실하게 확인하고 사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